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영남권에 갔죠. 울산도 가고요.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 그쪽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일단 좀 표를 모으려고, 표 지금 모으기,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왜 먼저 저 영남 지방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부산 이쪽에, 울산 이쪽에 공을 들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울경은 대구하고도 좀 달라서 말이죠. 약간은 지금 이번에도 교육감이 좌파에서 나왔듯이 상당히 지금 유은 대통령으로부터 이완된 측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공략을 해가지고서 영남권을 공략하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이죠. 현대자동차 이 공장 이쪽에 갔다가 말이죠. 거의 거기 반 한동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서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거의 거센 그런 공격이 나왔고요. 거의 몸싸움 지경까지 가는 그런 지경까지 나왔다는 거죠. 경찰까지 출동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동훈 비토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가면은, 그리고 부산에 가면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대구로 가고 또 영남권을 공략하자. 아마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한동훈에게 진짜 비상은 어디냐? 진짜 비상은 청년층입니다. 지금 20대에서 여론조사에서 1%밖에 안 나오는 이런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과연 20대를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30대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거의 난망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원래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 말이죠. 세대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념별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성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내가 더 많은 표를 상대방보다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대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표를 얻을 것인가. 홍준표 같은 경우는요, 팍팍 치고 나가고 있죠. 군 가산표 치고 나갔죠. 그 다음에 여성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사형제 바로 그냥 상 집행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치고 나갔죠.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내 표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 보면요, 20대 표를 어떻게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근데 20대에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1%선 이것밖에 안 되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도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아직 높지 않지만, 이거는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030은 지금 개몽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동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흡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화되고 흡수된 표가 지금 한동훈한테 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젊은 세대 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실은 한동훈이가 얻어야 될 표가 어디입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 표죠. 2030 여기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또 실패한 것이 금방 말했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부산, 울산 이쪽을 먼저 공략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삐걱거리면서 지역적으로도 한동훈이가 표를 얻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경선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는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표를 얻기가 어렵고, 부울경을 좀 무주공산으로 가서 공격을 했는데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역선택표를 좀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야. 물론 예선에서는 지금 100% 그냥 민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역선택표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봐야 돼요. 민주당은 어차피 한동훈이 안 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역선택표 줘가지고 한동훈을 4등에 올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한동훈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왜 끊어버렸냐? 한동훈은 윤과 같은 부류다. 이렇게 보고서 쟤들은 이제 윤을 싫어하니까 한동훈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동훈에 대해서 쟤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쟤들도 역시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쟤들이 봐도 저 한동훈은 배신자다, 기회주의자다. 그래서 또 관심을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선택표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30 세대표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부울경을 공략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선택표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한동훈은 어디서 표를 갖고 와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표를 갖고 와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 보수인데, 보수는 보수인데 윤을 싫어하고 윤의 대항마로서 한동훈을 선택한 사람들,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요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요 표가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말이죠. 윤이 이제 완전히 사실 이제 뭐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파면되고 구속은 이제 벗어났지만 이렇게 되면서 윤의 어떤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죠. 윤의 영향력이 소멸될 줄 알았죠. 그러면 윤의 영향력이 소멸되면 한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윤의 대안으로서의 그러니까 한동훈 요거는 조금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윤이 부활했잖아. 윤이 지금 대통령직은 잃었지만 지금 사실상 정치적 부활을 하고 있어요. 윤 어게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한동훈의 영향력은 소멸하는 거니까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학생들의 특히 2030이라든가 젊은 학생들 10세대까지도 그리고 또 윤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갖다가 일부러 좀 치우기를 바라는 오히려 그런 어떤 세력까지 해서 지금 그 영향력 때문에 한동훈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한동훈은 표를 가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어디서 표를 갖고 와요? 지역적으로? 없어요. 한동훈은 그리고 지역도 얘가 뭐 춘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청주에서 좀 크다가 뭐 서울에 와서 강남에 살았다는 건데 이거는 지역적 장점이 될 수 없어요. 메리트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아니라도 장점은 될 수 없어요. 지역적으로 아웃이에요. 그리고 불경에 기대를 해봤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별로도 한동훈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역선택표를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윤의 영향력이 커가기 때문에 반윤에 기대했는데 이 반윤 보수에서의 반윤 여기에 기대했지만 지금 보수 내에서의 반윤이 급속히 우측되면서 여기서도 어려워요. 그러면 한동훈은 사실상 4등 안에도 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문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홍준표 나오고 뭐 한동훈도 조금 나오긴 해요. 그 이제 또 한덕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한덕수가 여기 들어오면 사실은 한동훈은 여기 4등 안에도 못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경원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갑니다. 나경원은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뭐 안철수도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안철수하고 지금 한동훈하고 붙으면 안철수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동훈이가 4등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원래는 이 자유보수 우파가 말이죠. 한동훈을 4등 가는 것을 막아버릴 거예요. 막아버릴 거야. 4등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나경원이가 이제 한동훈을 갖다가 담당할 거거든요. 그리고 김문수가 이제 한동훈을 담당할 건데 특히 나경원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나경원이 대선에 나갈까 말까 사실은 끝까지 망설였어요. 그렇지만 나경원이 나가야만 저 한동훈을 갖다가 혹시 4등 갔을 때 4명이 거기서 완전히 그야말로 죽삽을 만들어버릴 수 있죠. 그런 목표도 있는 것이고 합종연행을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합종연행의 종교가 뭐냐면요. 옛날 DJP 모르세요? DJ가 대통령 되니까 JP가 국무총리 했잖아요. 그때 국무총리는 실질적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허수아비 국무총리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책임총리라고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 가능하고 합종연행을 통해서 몸집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자유우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한테는 절대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동훈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사실상 정치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